다음 기사를 좀 볼까요? 벼랑 끝 송영길, 이의 읍소. 여기서 이는 이재명입니다. 대선 때 망치 테러 당해가며 뛰었다. 라는 이 부분, 이재명 대표한테 읍소한 거 아니냐라는 건데 이재명 대표의 당선을 위해서 총선도 내가 불출마했다. 이재명의 서운함을 내비쳤다라고 일단 이 매일경제 좀 해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대목 같이 좀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저는 지난 대선 때 이재명 후보 당선을 위해 정권교체 프레임을 정치교체 프레임으로 바꿔보고자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대선 기간 중 다리 인대가 끊어지고 망치 테러를 당하면서도 최선을 다해 뛰었습니다. 지난 지방선거 때는 당의 총력 대응을 위해 국회의원을 사표냈습니다. 저를 5번이나 국회의원으로 뽑아주신 존경하고 사랑하는 인천 계양구 주민들과도 아쉬운 이별을 해야 했습니다. 당대표, 국회의원, 지역구 위원장도 아닌데 그리고 총선 불출마도 선언해 놓은 마당에 제가 어떤 방식으로 정치적 책임을 질 수 있을까 고민했습니다. 네, 전주혜 의원님. 이재명 대표한테 한 읍소 아니겠느냐라는 이런 해석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탈당을 이제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지금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 있습니다만, 네. 뭐 아직까지는 그래도 민주당에 몸을 담고 있는 신분이잖아요. 네. 네, 그리고 앞으로 이루어질 이 민주당 뭐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이라는 것이 결국은 송영길 대표가 탈당을 한다고 하더라도 네. 그 본론은 다 이제 민주당에 있는 분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재명 대표가 당연히 영향력이 지금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제 그러다 보면 당연히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또한 이것이 이재명 대표뿐만 아니라 민주당을 위해서 내가 참 많은 일을 했다. 네. 이제 그러한 심정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때 그 대선에서 네. 그때 당 대표였기 때문에 네. 이제 선대 본부장으로 또 뛰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좀 나를 너무 내치지 말아달 사실 그런 심정도 저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인간이기 때문에 네. 서운함도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네. 이제 그 송 대표가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일단 귀국을 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잘한 것이다. 네. 뭐 그리고 뭐 그렇습니다만 뭐 결정적인 것은 이 돈봉투 관련해서 본인은 전혀 몰랐다고 얘기를 네. 하니까 민주당은 사실 굉장히 곤혹스러울 것 같습니다. 민주당은 안도의 한숨을 내는 게 아니라 네. 또 한숨이 안도의 한숨이 아니라 그냥 걱정되는 한숨이 지금 나오는 상황인 것 같아요. 아까 그 김광삼 변호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이 녹취록에는 굉장히 송 대표가 관여했다는 그러한 의심이 되는 정황이 굉장히 많고요. 네. 그리고 송 대표가 지금 파리에서 기자회견을 했을 때도 강래구 씨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 강래구 씨는 당시에 수자원 공사의 감사로 있었기 때문에 캠프에 참석할 수 있는 신부가 지위가 아니었다. 분명히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녹취록에는 오히려 송 대표가 이렇게 물었다는 거거든요. 강래구가 돈 많이 썼냐. 이거 완전히 배치되는 거거든요. 그러한 면에서 결국은 그 이재명 뭐 대표에게 지금 어느 정도의 그런 또 읍소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닌가 싶습니다. 네. 김승원 의원님, 지금 안도의 일단은 한숨이 아니라 더 큰 한숨이 나올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뭐 읍소라고 해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네. 좀 동의하기는 어렵고요. 송영길 대표의 탈당은 본인이 당대표 시절 네. 그 권익위의 부동산 문제로 민주당 의원들에게 탈당을 권유하면서 살아 돌아오라라고 네. 했던 그 기준을 본인에게도 그대로 적용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 탈당은 뭐 탈당 신고서 접수 즉시 효력이 발생하고 팩스로도 가능하니 이미 탈당은 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 탈당에 대해서 환영의 그 표시를 한 것이고요. 네. 지금 이제 다만 녹취록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강래구 씨에 대한 영장이 기각이 되면서 네. 이 녹취록의 신빙성
지금 이정근 씨라든가 여러 대화가 오고 가는데 과연 그 대화대로 뭐 돈이 전달되었다라든가 그것이 이루어졌겠느냐에 대한 의구심이 지금 이제 여기저기서 발생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 압수수색 영장에 피의자로 나온 당사자 중 한 분은 네. 나는 그 기재된 날짜에 나는 그 장소에 없었다. 나는 다른 일정이 있어서 전혀 돈 전달 과정이 없는데 내가 왜 거기 들어가 있느냐 이렇게 억울함을 토로하시는 분도 네.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거 봐서는 그 녹취록이 대화이긴 하지만 실제로 이행된지에 대한 그 사실관계 확인이 네. 파악이 우선되어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저희가 녹취록 얘기가 나왔습니다. 영길이 형이라고 등장하는 그 녹취록 얘기가 지금 나왔는데 지금 유튜브에 지금 댓글로 질문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병두 씨. 녹취록이 강력한 증거가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송 전 대표는 부인하고 있는데 일단 녹취록이 있다. 그럼 녹취록은 강력한 증거가 안 되는 것이냐라는 질문입니다. 김 변호사님. 네,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죠. 그런데 전제가 있어요. 네. 이제 녹취록에 나온 사람의 어떤 목소리가 자신들의 목소리, 당사자의 목소리라는 것이 확인이 돼야 하고요. 그다음에 그냥 녹취록 하나만 가지고 이 범죄를 입증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네. 녹취록 당사자에 나타나는 사람들이 아니 그런 사실이 없다. 그냥 이 얘기하면서 나온 이야기랄지 네. 아니면 그 당시에 뭐 어쩔 수 없이 그런 얘기를 했다랄지 그러면서 부인을 해버리면 사실 녹취록이 아무리 결정적이고 그다음에 심증적으로 증거될 수 있다고 해도 네. 사실은 유죄 판결 받기 어렵죠. 그런데 단 그 녹취록에 관여한 사람의 한둘 정도만 네. 뭐 양심선을 한다랄지 아니면 그게 사실이 맞고 그에 관련해서 어떤 정황적인 증거, 네. 뭐 직접적 간접적인 거 그런 것들을 협조를 한다고 한다면 녹취록이 아주 센 증거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실 사안별로 좀 다르긴 하다. 하지만 그 자체만으로는 뭐 증거라고 볼 수는 없다라는 강력한 증거라고 볼 수는 없다라는 말씀인 건데, 네, 제가 요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한테 읍소한 거 아니냐라는 이 기사의 시각을 좀 여쭤봤었는데, OX로 좀 여쭤보겠습니다. 송영길 당대표 그리고 이재명 대선 후보가 되는 그 과정에서 두 사람이 상당히 지금 정치적 동반자가 된 거 아니냐라는 시각이 있었거든요. 이번에 송영길 전 대표의 돈봉투 의혹 이재명 대표한테 위협적이다. 하나, 둘, 셋 꽂아주시죠. 갈렸습니다. 일단 지부 쪽에서는 민주당 쪽에서는 아니다라고 보시는 것 같고요. 국민의힘 쪽에서는 그렇다라고 보시는 것 같아요. 일단 김승원 의원님부터. 네, 사실은 그 국민들께서도 네. 송영길 당대표 사건과 이재명 지금 현 당대표 사건은 결이 다르다라는 네. 것을 아마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이재명 당대표 사건은 성남시장, 네. 경기도 지사로 있을 때 네. 행정가로서 지금 그 검찰에 어떻게 보면 이제 정치 탄압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네. 송영길 지금 전 당대표는 이제 전당대회에서 경선에서 이제 불거진 문제인데 네. 그래서 이제 서로 결은 틀리기 때문에 예, 같이 이제 연관해서 국민들께서 의혹을 같이 이렇게 보내실 것 같지는 않습니다. 사건을 연관하는 건 아니고 일단 송영길 대표가 이재명 대표와 친한데 이재명 대표가 지금 당대표를 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이런 어떤 당의 문제가 송영길 대표로 인한 이 당의 문제가 이재명 대표한테 부담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이거든요. 두 사안이 같다는 게 아니라. 아, 네. 그 뭐 송영길 전 대표가 네. 예, 귀국하고 탈당하고 네. 즉시 검찰 수사를 받겠다라고 선언한 부분을 네. 뭐 이재명 당대표도 존중할 것 같고요. 그 외에 당에서 이재명 당대표가 도와주거나 네. 혹은 뭐 어떤 방어를 해주거나 그럴 역할은 조금이라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재명 당대표가 이렇게 정치적인 부담을 갖고 그러진 않을 응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전주혜 의원님. 그러니까 이심송심이라고 지금 그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당연히 이거는 뭐 이재명 그 당대표이기 때문에 민주당의 악재죠. 그래서 뭐 그러한 면으로서도 당대표에 있는 사람인데 이런 일이 민주당에 발생했다 그러면 어쨌든 간에 그것은 부담이 당연히 당대표의 지위에 있기 때문에 되는 것이 당연하고요. 그리고 이심송심이라 그래서 이제 이거는 아직 추측 각종 이제 썰만 지금 무성한 상태입니다만 네. 이제 심지어는 이 당시에 이 전당대회 이 돈봉투를 당연히 이제 송영길 대표는
알았을 거라는 정황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 위에 뭐 이재명 당시에 뭐 경기도지사입니다만 몰랐겠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이 박보 보좌관이라는 사람이 그때 이 송영길 대표 당시에 그 의원 보좌관인데 네. 근데 이 사람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또 성남시에 또 근무를 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재명 성남시에 있던 이 박 보좌관이라는 사람이 네. 송영길 대표의 의원실로 와서 전당대회 때는 송영길 대표의 이 보좌관을 했다. 그래서 이런 연결고리가 있기 때문에 과연 이것을 이 돈봉투를 당시 이재명 지사가 몰랐겠냐는 그런 것까지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이재명 지사 그 당대표에게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부담이 된다 안 된다 의견이 좀 갈리긴 합니다만 다음 기사 좀 보겠습니다. 대책 없이 송영길 입만 바라보는 민주 탈당 귀국엔 일단 안도. 이건 국민일보 기사입니다. 국민일보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책 없이 송영길 대표 입만 바라보고 있다 민주당이. 요거는 또 김 의원님한테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송영길 대표 귀국 말고 그럼 이후에 다른 대책은 뭐가 있느냐라고 지금 이 기사는 물어보는 것 같거든요. 사실은 그 당내에서도 좀 조용히 사실관계를 파악은 하고 있는데 네. 일단은 의원들께서 억울함을 다 주장하고 있고 그리고 그래서 지금 당에서도 정확한 사실관계가 뭔지는 네. 검찰 수사라든가 이후 진행 과정을 통해서 네. 파악을 하되 지금 저희로서도 좀 더 진중하게 네. 그 결정을 하고 행동을 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으로는 모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제 사실관계가 밝혀지면 네. 어떻게 보면 이제 대국민에 대한 사과라든가 뭐 네. 석고대죄라도 해야 되고 또 이런 것이 혹시 발생할 그 제도적인 원인이 뭐 대의원제라든가 네. 혹은 돈이 드는 선거에 문제가 있다면 뭐 정치개혁이라든가 정당개혁 그런 데까지 포함해서 국민에게 한번 그 달라진 비전이라든가 모습을 보여드려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하면 지금 사실관계가 밝혀질 때까지 좀 진중하게 신중한 발걸음을 내딛는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관계가 밝혀지려면 검찰 수사가 좀 더 무르익어야 되고 뭔가 좀 나와야 되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일단 송영길 전 대표는 탈당을 했습니다. 바로 파리에서. 윤관석, 이성만 의원님은 그냥 사실관계가 나올 때까지 일단 가는 건가요? 지금 그 뭐 본인들은 이제 그런데 관여한 사실이 없다라든가, 없다고 말씀하시죠. 또 네. 이제 정치 탄압 수사다라든가 이런 걸 하고 있는데 당의 네. 입장에서는 사실 뭐 거기에 더 나가서 뭐 조사를 한다든가 그럴 수 있는 권한은 없기 때문에 네. 일단은 그 해당 당사자의 그 주장을 일단은 뭐 존중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어서 지금 그런 사실관계 파악에 있어서는 지금 뭐 지켜보고 있는 입장이고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네. 뭐 이런 정당 행사가 돈에 좌지우지 되지 않도록 네. 정치개혁적인 그런 제도 개선에 좀 더 힘을 쏟아야 되지 않는가 그런 입장도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기사를 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한겨레 기사입니다. 내가 검찰 독재의 맞짱뜰 적임자다. 돈봉투, 당 특별조사기구 꾸려야 된다. 이게 누구 얘기냐? 지금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원내대표 출사표를 던진 박범계 의원의 인터뷰 기사입니다. 네. 지금 일단 뭐 검찰 독재 맞짱뜰 적임자는 나고 그리고 돈봉투 사건 관련해서 한 얘기가 좀 주목이 되는데 당 특별조사기구를 꾸려야 된다라고 박범계 의원은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런 얘기가 지금 원내대표 후보 입에서 나온다는 거는 윤경호 위원님, 원내대표가 누가 되냐에 따라 당 특별조사기구가 꾸려질 수도 있어 보입니다. 그래봐야 실효성이 있겠어요. 방금 김승호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네. 수사권도 없잖아요. 저런 건 이제 국민들에게 네. 억울합니다. 우리는 결백합니다라는 호소용은 되겠죠. 네. 아마 지난 주말 사이에 저는 가장 눈에 띄었던 기사 중에 네. 신정훈 의원이 아마 그렇게 주장을 했다죠. 민주당 소속 의원 169명 전원이 나 받았다 안 받았다 결백하다 아니다 나 죄가 있다 없다 선언을 하자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이거야말로 모르겠습니다. 이제 소속 의원이 얘기를 했으니까 괜찮지만 만약에 제3자가 네. 또는 국민의힘 쪽에서 이런 얘기를 했으면 그럼 마녀 사냥이죠. 뭐 조선 후기에 아니면 뭐 일제 때 뭐 예수를 믿어? 네. 그러면 이거 십자가를 밟고 넘어가고 뭐 안 믿으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네. 그런 식의 이 흑백 논리로 세상이 가면 그건 숨 쉴 공간이 없는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지금 뭐 9명이 아마 출국 금지됐다고 하잖아요. 저는 그것도 당사자들은 알겠죠. 네. 홍보가 됐으니까. 현역 의원, 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경우는 이런 식의 수사가 계속 이어진다면 네. 그건 잘못하면 분위기로, 정황으로 당신들은 알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식의 분위기만으로 굉장한 정치적인 압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검찰이 정말로 돈봉투라는 우리 정당 법이라든지 정치자금법이라든지 현행법에 위반이 된 돈을 건네고 받고 전달을 했고 하는데 관여를 한 사람들이 명백하게 규명이 된다면 네. 빨리 매듭을 지어주는 게 저는 맞다. 이게 보고요. 민주당 내 특별조사기구 네. 만드는 거 물론 좋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외적인 선언, 호소, 결백 뭐 이런 용도일 거예요. 네. 그렇지만 제가 알기에 민주당이 바꿔야 될 제도 중에 하나가 대의원에게 아직도 등가 원칙에 벗어나는 과한 권한을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이런 당대표 투표라든지 이런 거에. 요즘 같은 세상에 그게 맞는지 무슨 권리당원이든 아니면 다른 자격을 주고 오히려 그런 건 등가성의 원칙에 맞도록 바꾸는 게 그게 이런 돈봉투 같은 게 생기지 않도록 만드는 방법이 아닐까. 그런 제도 개선을 하는 게 더 맞을 거예요. 네. 지금 말씀 중에 신정훈 의원의 SNS 글이 지금 거론이 됐습니다. 신정훈 의원이 SNS 뭐라고 했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169명의 진실 고백이 필요하다. 민주당 국회의원 다 저처럼 진실을 밝히고 사실을 고백하는 게 부패 정당의 꼬리표를 떼는 유일한 방법이다. 각자 제가 했습니다. 안 했습니다. 돈봉투 받았습니다. 안 받았습니다. 다 개별로 지금 뭐 자기 고백하자라는 이런 겁니다. 지금 진실 고백을 촉구하는 이런 글을 올렸는데 지금 윤경호 위원님은 이거 마녀 사냥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김승원 의원님. 네네. 이런 방법 어떻습니까? 그 신정훈 의원은 사실은 그 돈을 받은 리스트에 이름이 올라와 있어서 또 그게 인터넷상으로 지라시에 도는 리스트에 있어서 퍼져나가니까 이제 네. 본인의 입장을 갖다가 명확하게 밝혔고 네. 또 그 리스트에 나온 명단이 굉장히 그 사실과 다른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해당 의원들이 그 명단 그 작성자라든가 유포자를 형사 고발 조치도 하고 그랬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신정훈 의원께서 이제 뭐 해결 방법의 하나로 국민께 이런 그 저기 뭐야 속죄랄까요? 아니면 진실 규명을 갖다가 이제 주장하시는 건데 네. 뭐 그것은 저도 뭐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네. 근데 이걸 갖다가 이제 사실 이제 양심의 자유라든가 이제 강요할 수 없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의원 개개인별로 판단하시고 네. 국민께 밝히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이 송영길 전 대표 탈당한다고 파리에서 먼저 선언을 하고 지금 오는 중입니다. 지금 저 하늘 위에 있을 텐데 다음 기사 좀 볼까요? 네. 송영길 전 대표 탈당에 민주당 역시 큰 그릇이다. 여당 제정신인가라는 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게 대체 무슨 얘기인지 여야의 목소리 같이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의 즉시 귀국과 자진 탈당 결정을 존중합니다. 송영길 전 대표의 귀국을 계기로 이번 사건의 실체가 일체의 정치적 고려 없이 신속하고 투명하게 규명되길 바랍니다. 그저 상황을 모면해보려는 핑계와 꼼수만이 가득한 한편의 국민 분노 유발극이었습니다. 정치적 책임을 운운했지만 결국 국민이 아닌 민주당에 피해를 끼치지 않기 위해 할 일 다 했다는 듯한 꼬리 자르기 탈당뿐이었습니다. 민주당은 송 전 대표의 즉시 귀국과 자진 탈당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자기 집이 불타고 있는데 민주당은 강 건너 불구경만 하고 있습니다. 돈봉투 의혹은 송영길 문제만이 아닌 민주당의 문제입니다.
네. 제가 여야, 그러니까 민주당, 국민의힘 그리고 정의당의 목소리까지도 지금 같이 들어봤습니다. 지금 역시 큰 그릇이 무슨 얘기야? 큰 그릇이란 얘기는 없는데? 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 이 얘기 누가 했느냐? 네. 근데 김민석 의원 이 SNS를 좀 볼까요? 네. 김민석 의원이 SNS에 저와 마찬가지로 아직 집이 없는 드문 동세대 정치인이다. 청빈하기까지 말하긴 거창하지만 무력이 적은 사람임은 내가 보증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 김민석 의원 말고 박지원 이 전 국정원장도 또 SNS에 글을 올렸는데요. 역시 큰 그릇이다. 네. 지금 자생당생했다. 반드시 이겨서 당으로 돌아오길 간절히 기도한다. 큰 그릇이다라는 표현 지금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쓴 표현입니다. 네. 지금 여기에 대해서 여당은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약간 보통 통상적으로 반대되는 입장을 내기 때문에 그런데 정의당이 뭐라고 했느냐? 이게 송영길 전 대표 한 명이 탈당하는 게 맞는 거냐? 이게 당 전체의 문제 아니냐라는 취지로 지금 얘기를 했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원 의원님? 정의당 입장에서 이제 그 지적을 한 건데 네. 저희도 일단은 그게 사실이라면 뼈아프게 받아들이고 아까 우리 윤경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그 정치 제도 개혁을 갖다가 하는 것으로 좀 더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네. 근데 국민의힘이 우리 민주당을 공격하는 입장에 대해서는 조금 동의하기가 어려운 게 지금 국민의힘도 지난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네. 공천 헌금 받았다는 이유로 그 박순자 전 의원님이라든가 하영재 그다음에 이번에 김연아 의원까지 그 공천의 대가로 돈을 받았다라는 것이 이제 기소되기도 하고 재판을 받기도 하고 그다음에 조사를 해달라기도 하고 네. 그런 다양한 요청들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과연 국민들께 어떤 사죄의 말씀을 드렸는지 네. 또 제도 개혁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에 대한 아무런 그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국민의힘도 공천 관련된 그런 부패에 대해서는 네. 사죄의 목소리를 함께 내면서 혹시 우리 민주당과 함께 자정 노력을 함께 하자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내는 게 더 맞지 않는가 이런 생각은 듭니다. 네, 자정 노력을 함께하자. 전주혜 의원님. 좀 너무 맥락 없이 갖다 붙이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그 공천 헌금은 이건 당연히 책임을 져야죠. 그리고 이제 그것이 대해서 또 그렇지만 그게 이제 당 전체의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국민의힘에서 얘기하는 거는 공천 헌금 이것은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 전당대회라는 건 이제 당 대표를 뽑는 거죠. 네. 그런데 거기에서 돈 봉투를 돌렸다 이게? 이거는 60년대 70년대 방식이라는 겁니다. 지금 국회의원 선거나 아니면 지자체 선거할 때 돈 봉투 돌리나요? 그런 경우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네. 이런 게 버젓이 지금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그리고 당대표라는 것은 당의 간판인데 당의 간판을 지금 뽑는 자리에서 이렇게 매수가 됐다. 이것은 민주당의 전체적인 차원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 압수수색 영장에 따르면 네. 근데 이것이 지금 국회의원에게도 한 20명 아니면 또 지역본부장에게 17명 네. 또 지역 상황실장 40명 굉장히 많은 사람이 좀 관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것은 좀 차원이 다른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같이 자정 노력을 하자 그러시는데 이제 그 사안 이 사안은 좀 다르다라는 반박도 있었고요. 네. 일단 송영길 전 대표 귀국을 하면서 얘기한 게 나 소환 요청은 없었지만 귀국을 할 테니 주변 사람 괴롭히지 말고 나를 불러서 좀 조사를 해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약간 검찰에 약간 공이 넘어간 듯한 그런 상황인데